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는 반드시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을 꼭 해야 합니다. 자기관리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스스로 관리를 하더라도 왜? 꼭 해야 하지? 하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사와 교사 사이. 먼저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로 수년간 일하다 보면 교사는 두 가지 타입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수년간 지나야 자신을 알 수 있기에 정작 본인은 모르죠. 그 두 타입은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체중이 보다 급격하게 찌거나 둘 중 하나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다른 직업과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 덕분에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 거기에 보통 오전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특히 즐거운 시간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사들은 정작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유일한 낚시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점심시간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에게 하루 중 생각 외로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아든 유아든 앉은뱅이 책상이나 유아용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옆에 친구와 장난치거나 음식을 쏟기도 하고 거기에 기본 식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영아의 경우 하나의 반찬만 먹거나 밥만 먹는 경우도 있기에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보육과정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식습관 자체도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 배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사는 보통 아이들과 함께 교실 안에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교사가 안 보이는 시야에 있을 경우 혹시라도 다칠 수 있기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먹다가 멈추고 아니면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 맞춰서 빠르게 식사해야 하는 능력이 이때부터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을 먼저 식사를 나눠주고 또 챙겨주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 중 빠르게 식사를 마치는 영아 또는 유아가 있고 그러면 또 그때부터 양치하거나 놀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투담임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혼자서 놀이 상황을 봐줘야 되고 이 순서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견눈질로 아이들을 살펴보며 식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먹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선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식사 시간 혹은 간식 시간에 먹기를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을 남기는 선생님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한 체중 감소로 뼈만 남게 되고 이에 반대되는 선생님들은 식사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빠른 속도로 꾸역꾸역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폭식하게 되면서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식습관을 가르쳐주는 주체가 되지만 반대로 오히려 교사는 식습관이 망가지는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이 교사 인력에 여유가 돼서 따로 교사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담임교사끼리 식사 시간을 정해서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교사 인력이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반드시 스스로 적절한 양과 먹는 속도를 조절하고 너무 급격한 체중 감소 혹은 급격한 체중 증가가 되지 않도록 퇴근 이후 폭식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다른 직장인들과 다르게 성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 방식 자체가 다름은 물론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엽더라도 예기치 못한 아이들의 돌발 상황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 간의 갈등 상황 혹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선 무한한 이해와 인내심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하기에 일반 직장인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아이 스스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보통 아이들은 울음과 분노, 짜증 등으로 바로 표현하며 오히려 아이가 교사에게 울면서 때리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화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들 자체는 잘못이 없기에 크게 교사 자신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크게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처럼 아이들은 기본 본능을 따라서 바로 울거나 화내며 표현하지만 교사들은 성인이기에 그저 꾹꾹 참거나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도 물론 좋지만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시간을 꼭 마련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취미 생활을 하거나 혹은 주말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씩 찾고 자기 개발을 하며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로 인해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부터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자식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 기준에 맞춰진 세면대, 의자, 책상 등으로 무릎과 허리 등이 쉽게 다칠 수 있어 디스크에 유의해야 하고 교실 청소와 화장실 청소, 장난감 세척, 그리고 또 대청소, 에어컨 청소 등등 끝없는 청소들은 물론 또 기본적으로 청소하기 위해 교구장 옮기기,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 등등 근력을 쓰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해서 올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체력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관리를 왜 잘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무한한 체력의 아이들과 함께 활동적인 놀이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오늘의 결론.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기 관리 및 자기 개발을 꼭 해야 한다. 그렇기에 평소 식습관과 체력 관리를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낼 만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이 직업이 천직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만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니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네이버에 한국영유아 퇴사준비연구소 검색하셔서 퇴사 칼럼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 점검과 함께 많은 도움 받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이외에 새로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 이북 신청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수영 공간에 자신의 이야기 혹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생각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